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8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84일차고요. 51페이지예요. 51페이지. 의식지도 해설. 5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그 위에 예를 들어 위에서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받아들임 수준에 내재된 자기 해결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면서 스스로를 사랑의 수준에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했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의식지도는 선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호킨스 박사님은 의식의 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의 선형적이고 논리적인 마음을 돕기 위해서 숫자로 나타낸 로그 척도를 제공했지만 에너지 장 자체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에너지 장 자체는 선형적이지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적이지 않은 비선형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글씨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의식 지도에서도 선형적인 숫자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 에너지 장 자체는 보이지 않는 그 선형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 장은 끌개장입니다. 에너지 끌개장이다라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여러 번 이번 생에 박사님 의식 수준은 얼만큼 진보했나요?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고개를 숙이며 머리를 감쌌을 때 저는 제 질문이 실상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사님은 마침내 그것을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은 마침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것은 설명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형적인 방식으로 한 수준에서 그 다음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형적인 방식에서 한 수준에서 그 다음 방식으로 이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날씨처럼 단계적 변화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날씨가 변화하듯이 변화되고 있는 것들, 변화되는 것들, 변화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진심 어린 구도자는 의식 지도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의식 지도를 처음 접하게 되면 구도자는 내면의 여정을 위한 로드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구도자는 의식 지도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면의 여정,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그 여정을 위한 로드맵이 있다는 것을, 내면에 보이지 않는 길은 보이기도 하고 모르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안내를 정확하게 어디를 방향을 정해놓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어야 하잖아요. 목적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있어. 목적지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무 소용이 필요가 없다. 그냥 지도가 있어. 그냥 해.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요새는. 아, 저게 아니구나. 선생님이 늘 요즘 얘기하셨던 그 결정이라는 것이 참 진짜 중요한 그런 영향이 엄청 에너지가 전환되는데 영향이 있는데 그걸 결정을 안 하는 거죠. 목적지도 내비게이션도 내가 어디를 가겠다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써야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요새는 휴대폰에도 장착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TV, 자동차에만 있었던 것들이. 근데 이제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켰어.
그 들고 다니면 뭐예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 들고 다녀서는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들고 다니는 게, 이,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소용이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어디를 가겠다고 목적지를 써야 돼요. 정확하지가 않으면 음식점 데려다줘. 이래가지고 그렇게 음식점 이렇게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음식점 하면은 뭐 주변의 음식점을 검색을 해서 해주기는 해요. 근데 음식점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상호라든지 아니면 주소라든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길을 안내를 해준다. 그래서 음, 가다가 방향을 또 잃을 수는 있어요. 내가 일로 가라고 해도 절로 간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근데 이제 그 잘 보고서 잘못 갔으면 다시 또 안내를 하잖아요. 근데 길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저 보이지 않는 내면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내면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길을 내면의 세상을 길을 안내를 한 거예요. 내면의 여정을 위한 로드맵.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이로움, 진짜 내면의 어떤 그 로드맵을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음 편안해집니다. 그랬어요. 한 대학생은 최근 저에게 말했습니다. 받아들임이 어디 위치하는지를 보는 것은 제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곳이 바로 용서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받아들임은 어디요? 용서가 일어나는 자리는 350, 350이에요. 350을 용서가 일어나는 자리 350 받아들임이 계속 그 길로 처음에 제가 그냥 저는 보자마자 목표 540 해보니까 너무 높아. 다시 350, 350. 그러니까 이 내면의 여정에도 내가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도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결정을 하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의식주도 저거 뭐 공부하다 보면은 뭐 저기 뭐 그냥 뭐 공부하다 보면 목적지가 뭐냐면 무엇을 원하는 그렇게 해서는 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용서가 일어나는 자리 350 받아들임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특정한 사람과 관계에서 제가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정한 사람과 관계에서 제가 목표로 삼는 것. 네. 저는 지금 분노에 머물면서 원한을 품고 있지만 의식 지도는 제게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구도자는 또한 영적 삶의 근원이자 운명인 사랑을 추구하는 그들의 목표를 의식 지도를 통해 확인받습니다. 의식 지도를 통해 확인받습니다. 대부분 종교 역사에서는 왜곡된 교리, 즉 죄책감, 자기 처벌, 금욕 생활, 공포의 교리를 진리의 길이라고 설파해 왔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척도 밑바닥에 있고 죄책감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절실한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좀 불안할 땐 교회를 갔었어요. 제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라서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서는 계속 죄책감, 두려움을 자극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의식 수업을 듣고 나서는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내려놓게 되고 사랑과 기쁨이 꼭대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랑과 기쁨, 마음이 놓이면서 주요 경로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호키스 박사님은 죄책감의 종착역은 괴양입니다.
죄책감의 종착역은 어디요? 궤양.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죄책감. 궤양입니다. 죄책감의 종착역. 신이 아니라요? 라고 즐겨 말씀. 신이 아닙니다. 죄책감의 종착역은 궤양이지 신이 아니다. 신은 사랑이고 그렇기에 진리에 이르는 길은 사랑 안에 있으며 사랑을 통합니다. 길은 뭐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 사랑 안에 있으면서 사랑을 통하고 있다라. 사랑을 통하고 있다. 또한 서구 문화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는 미덕이 이성을 살펴보는 것도 유용한데 이성 400 이성은 정말로 개선된 에너지이지만 가슴의 에너지 앞에서는 무식해집니다. 무색해집니다. 무색인데 무식이래요. 무색해집니다. 그러니까 서구 문화에서는 가장 높게,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선형적인 세상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되는 것이 499까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500의 사랑부터는 보이지 않는 선형, 비선형적인,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정말로 개선된 에너지이지만 가슴의 에너지 앞에서는 무색해집니다. 가슴, 가슴의 길에서는 무색해진다. 제가 사랑으로 보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랑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두려움 때문에 저들이 떠나갈까 봐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참고 있었던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거를 못했더라고. 참고 있더라고. 그냥 떠나갈까 봐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떠나갈까 봐 붙든다고 결국은 떠나갈까 봐 떠나겠죠? 그래서 이게 떠나갈까 봐 붙들고 있었구나. 떠나갈까 봐. 진정한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뭐 제가 진정한 사랑이 나옵니까? 사랑이 안에 있지만 잘하자고 원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의식 지도에서도 목적이 있고 전 사실 솔직히 그래요. 저 깨달음 아직 제가 뭘 깨달음을 알아요. 사업 잘하고 싶은 거지. 저는 사업을 잘하고 싶어요. 사업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과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힘을 합해서 사업을 잘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사업을 잘하고 싶어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그 목적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슴의 에너지 앞에는 이 이성이라는 499는 무색해지는데 진정한 지식은 경험적이고 진정한 지식은 이론, 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이다. 그래서 삶을 살면서 경험을 하고 있다. 삶을 살면서 경험을 하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지? 모르면 자꾸 체면이 당해진 거예요. 이미 세팅된 체면이 당해진 거죠. 체면. 이미 체면이 당해져 있는 대로 살고 있어서 각성하는 순간 빠져나오고 각성하는 순간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에고가 내가 믿고 있는 게 아주 강렬해서 그 체면이 엄청나게 강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체면 당해진 게 엄청 강하게 돼 있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결정하면 경험을 다르게 하는데 결정을 안 하는 결정하면 경험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결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그 경험대로 살려고 팔자대로 살려고 하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서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경험, 진짜 무엇을 원하는 거죠? 진정한 지식은 경험적이고 우리의 가슴과 온 존재의 내면화한 삶의 교훈에서 생깁니다. 우리의 가슴과 온 존재의 내면화한 삶의 교훈, 삶에서의 교훈, 삶에서의 경험적인 것. 그렇지 않은 경우 그들은 머리로 할 뿐이야 라고 말했죠. 킨스 박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머리로 생각하고만 있는, 머리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쵸? 옥킨스 박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 머리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조건 없는 사랑이래. 제가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맞아, 이게 두려운 거니까 이렇게 머리로만 잔뜩 하고 있는 거야. 머리로만. 또 머리만 있다만 커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머리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머리로 할 뿐이야 라고 말은 하죠. 호킨스 박사님이 말씀하듯 가슴의 길은 가슴의 길은 가슴은 500대가 넘는 상황, 가슴으로. 자, 가슴의 길은 지성적인, 이성적인 어떤 그 지성을 우회하고 지성과 이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성과 이성, 머리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사랑의 완벽함을 믿습니다. 사랑의 완벽함을 믿는 것이 가슴의 길이다. 사랑의 완벽함. 내가 결정한 거는 신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믿는 것도 사랑의 완벽함. 하나하나 다 결정하고 시작해야 되겠어. 결정함. 내가 그저께도 생각나는 얘기가 제가 이제 네일샵을 갈 때가 됐어요. 컨택도 하고 이제 네일 손톱도 이제 좀 관리도 하고 가는데 요새 이렇게 그 예약이 되게 많고 요새는 예약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약을 제가 미리 해야 되는데 미리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오후 시간을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할까 미리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미리미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그때 하는 게 있어요. 바뀌어야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1시에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2시, 3시 안에 끝날 것 같고 2시간 안에 미팅이 끝날 것 같고 그러면 이동해서 가는데 한 3시 반이면 도착할 것 같아서 3시 반쯤 나는 내일을 해야지 하고 네일샵을 가야지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결정을 하고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니 미안해요. 약속이 풀로 차 있어요. 안 돼요. 그런. 내일도 바쁜데 하기사 언니 내일은 서울 가시죠? 안 되죠. 제 스케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토요일은 안 되고 그러면 월요일 날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았어 라고 말은 했어요. 제가 알았어 라고 말은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뭐야? 나는 할 건데 나 오늘 갈 건데 제가 마음을 또 봤어요. 나는 거기 가서 앉아서 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결정하고 나는 거기 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12시 40분인가 50분쯤 통화를 하고 올라가서 사람을 딱 만나러 갔는데 와 있더라고요. 와 있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머 하면서 얘기하고 앉아서 딱 있는데 바로 전화고 바로 전화고 언니 2시 반까지 올 수 있어. 2시 반은 못 간다. 너무 3시까지는 갈 수 있다. 내가 이랬거든요. 땡기면 3시까지는 갈 수 있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몇 시인데 5시 반에 또 예약이 있대. 또 뭘 하면은 뭐 나 아트 안 넣어도 돼. 시간 너무 많이 뺏겨서 괜찮아. 그래서 아트 안 넣어도 되니까 간단하게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쨌든 최대한 빨리 오래요. 제가 난 갈 건데 예약이 분명히 그 사람이 약속이 취소될 거야. 예약 취소될 거야 라고 제가 믿었거든요. 결정하고 믿는 거. 안 믿으니까 결정도 안 하고. 내가 미국을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3,000GV라는 걸 하면 7, 80만 원, 100만 원도 들어와요. 그럼 내가 더 넣어야 되겠다 하면 5,000GV를 하면은 200만 원, 100 얼마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는 결정도 안 해서 사업도 안 하고 돈도 안 마련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야. 그래놓고 부자가 되고 싶대요. 바뀌고 싶대요. 아, 이게 아니구나. 참, 이렇게 살았구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험을 하면서 믿으면서, 그래. 약속이 취소될 거야. 제 마음을 봤지. 진짜 믿나 안 믿나? 아, 이게 진짜 믿어지면 다른 것도 똑같아지는데? 어제도 또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제 전화를 했죠. 서울에서. 또 지금 명상하면서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또 생겼어요. 또 한 명 생겼거든요. 명상하면서 상상이 돼. 명상해야 되는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자꾸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자꾸 뭔가 상상이 자꾸 돼가지고 상상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또 상상을 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어제도 전화를 했는데 어제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시간이. 근데 바로 오늘 시간이 된대요. 어, 오케이. 오늘 만나고 가기로 했어요.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제가 미리 해야 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제가 그냥 원하는 대로 약속도 되네? 다 되는 거구나. 뭔가 돈의 크기도 원래 중요하지가 않고 우주에서는 내가 원하는 결정한 거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주는데 그걸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지 않았고 내가 실천을 하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구나. 제가 실천을 좀 해보려고 하나하나 다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더 결정하고 믿고 결정하고 믿고 하는 걸 하나씩 한 번 더 키워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진정한 지식은 경험이다. 암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삶이 바뀌지 않고 삶을 어떤 경험을 하는 조건 사랑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라고 해서 경험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지성과 이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랑의 완벽함을 믿습니다. 믿음, 믿는 거, 된다라는 걸 믿는 거. 사랑이 있어. 지성과 논리는 오직 도구일 뿐이다. 지성과 내가 아는 것은 도구일 뿐이지, 그게 사랑이 있어서 도구일 뿐인 거지, 사랑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도, 그러니까, 된다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사랑이 아니라, 에고의 믿음이 그죠? 내가 된다는, 내가 결정한 것을 신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그게 사랑이 신을 믿는 거, 자꾸 믿어서 하는 거, 그쪽으로 자꾸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원래 체면 당해진 신념으로 믿고 사는 것이냐, 체면 당해져 있는 신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느냐, 이제 내가 진짜 신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거고, 그걸 또 하다 보면 그 이상으로 또 넘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삶에서의 어떤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 그래서 지성과 논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지성과 논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뭐예요? 본체, 의식 본체, 에너지, 생명력이 있는 사랑, 저 누구인지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도 참 진짜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는 것 같잖아요. 선생님 말씀도 정말 선생님이 엄마인 것처럼 엄마 말을 진짜 안 들어놓으니까 선생님 말씀도 진짜 안 듣고 진짜 안 듣는 거죠. 선생님 말씀은 엄마 말 안 들었으면 선생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냥 옆에서 배회는 하는데 안 듣고 있더라. 그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야 되겠다. 이해하고, 그래서 이해만 해라. 이해만, 이해만 한다면.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계속 뭐 체면당하진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자꾸 뒹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각성하고 목적지를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목적지를 결정하는 거 이해해야 되겠다. 아, 나는 의식이 요번 생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내가 물질적인 풍요, 어떤 시간적인 사업적인 것도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 다 결정을 해놔야, 목적지를 설정을 해놔야 거기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하지? 목적지를 설정을 하면 이루어지는데 믿고, 믿고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또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거. 그러니까 새롭게 좀 마음을 정리정돈을 오래 가기 전에 달 남았잖아요. 좀 뭔가 정리를 해서 또 내년에 잘 좋은 경험, 새로운 경험을 하는 세상을 맞이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적지를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목표, 삶의 목표 결정하고, 근데 내가 무리한 거 결정하게 되지 않아요. 너무 무리하면 그것도 알아요. 참,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 결정, 목적을 한번, 목표를 정해보는 것도 거기에 맞게 모든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네, 항상 합니다. 네, 안 하진 않습니다. 미리 안 하면 공지가 나갈 거예요. 네, 내일 또 6시에 만나 뵙고요. 네,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분석을 지켜주시고 내일 만나